작년 12월 중순께 여기 대덕동에 교육지원학교 교차로 그 1층을 제가 임대를 했었습니다. 예, 가게를. 근데 그 사람을 잘못 찾는 바람에 예. 사실 뭐 편하자면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이고. 5월 말일 거기 점포를 지금 뺐어요. 예, 임대료를 못 내고 계획했던 대로 보증금을 건물주께 드리지 못한 바람에 예. 그래도 좀 배려를 해주셔갖고 5월 말까지 어떻게 좀 상황을 지켜보자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냥 일단은 그 시설 했던 거 인테리어 뭐 집기부터 해가지고 다 냉동 뭐 장비 다 일단 철수해드리고 인류 좀 어떻게 이제 좀 다시 매출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점점 코로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매출이 저 상상도 못하는 매출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었고 일하시는 분들 다 내보내고 그냥 어머니하고 애들 둘하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. 아이고 참나. 예. 아이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할 수 있을지 좀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저 3호점에서는 한 5개월 정도 영업하면서 얼마 모으지 못했던 거 그냥 가지고 왔고요. 그래서 2호점도 그래서 네, 그래가지고 그냥 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. 그래서 나름은 좀 너무 무리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제가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사업을 좀 빨리 확장하고 아니 나 저기. 그래서 희한하게. 나름 3호점에서도 좀 가지고 있던 좀 플랜이 있었거든요. 예. 그 이제 뭐 유통을 한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도 뭐 이제 그냥 의견이 좀 나눠지시더라고요. 잘하면 될 것도 같은 자리이고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좀 뭐 바로 앞을 본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임대차법 10년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네. 좀 장기적으로 보고서 그 자리에 들어갔던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또 그 건물의 구조가 보면 이렇게 딱 기역자 코너로 돼 있어서 이렇게 코너가 또 이렇게 그 알이 이렇게 져서요. 그러니까 좀 대형 전광판을 갖다가 거기다가 좀 이렇게 딱 그 좀 이렇게 뭐 LED 전광판 이게 뭐 표현하자면 싼 게 아니라 제대로 좀 그 느낌 있는 그런 거를 뭐 타임스퀘어나 뭐 이런 현대사업 같은 데 보면 이제 좀 고급 그런 거를 해서 거기다 도정이나 뭐 이런 저도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했으니까 이런 그 알림을 좀 하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위치가 딱 괜찮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제가 작년 5월 달에 일단 4월 달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뭐 발품 팔면서 막 이렇게 뭐 전단지도 직접 돌리고 현수막 걸고 걷고 하면서 웬만한 공간을 제가 다 꿰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3호점 자리도 담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벌써 딱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나름의 어떤 준비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건데 데리고 있던 여직원 그분도 한부모 가정의 어린 아기를 키우는 적이라 제가 나름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선의를 베풀었었는데 진짜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킨다고 예 그래서 너무 뭐랄까 배신감도 크고 그러니까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. 그냥 저는 너무 뭐랄까요 그 대학 뒤늦게 이제 공부하면서 사회복지를 복지전공하면서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그런 그 제가 안 그러니까 남도 저하고 같은 마음인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. 지금 병원에 9988에서 허리 디스크로 수술받고 딱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회사가 이상하게 가게가 돌아간다는 느낌에 바로 나와서 수습하려고 막 했는데 끝까지 잔류를 남아서 있던 사람들도 그 일과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기업 사냥을 당했더라고요. 예. 그냥 처음에는 그분의 신랑과 뭐 또 그 사람이 데리고 왔던 여직원의 무슨 뭐 횡령이나 뭐 이런 상황인 줄만 두 사람만 연루돼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연관이 있고 뭐 심지어는 뭐 면접을 봐서 뽑은 줄 알았는데
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밖에서 다 이렇게 알고 있던 사이들이었고 막 그래가지고 저를 완전 기만한 거죠. 아, 네,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또 뭐 작년 연말에 거래처들이 뭐 당진에 있는 뭐 유통 거래처들이 뭐 담합을 했다 뭐 결제가 안 되는 거래처들에는 뭐 물건을 안 준다고 그러더라 이런 말을 흘리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고 제가 뭐 미수가 500이 있던 뭐 900 가까이 물건을 외상을 가지고 있어도 공급은 항상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고 작년 초 그전년 겨울은 상당히 또 경기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또 폐암으로 또 병원 유정하신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지방을 3, 2개월 동안 전전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. 또 돌아와가지고 또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일단은 또 어머니를 옆에서 더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지킬 마음에 마트는 원래 제가 뭐 본업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생계 때문에 당진을 해서 시작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그거 좀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. 왜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또 어차피 당진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뭐 물당 봉사 활동하고 뭐 그래서 작년에 또 나름 뭐또 사회복지 전공을 때 좀 대학원을 갈 플랜까지도 세우고 있었어요. 예. 근데 그런 것도 다 무산돼 버리고 또 사업장에서의 어떤 마트 수익뿐만 아니라 전광판을 또 하게 되면 전광판의 어떤 수익 같은 거 그래도 군대 동기가 또 그런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뭐 위치에 따라서 뭐 어떤 내용에 따라서 좀 많이 비용은 다르지만 뭐 50만 원만 돼도 한 업체에 그러면 10개 업체만 수주를 해도 괜찮잖아요. 100개면. 그리고 또 그냥 단순한 업체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지역사회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복지에 관련된 것도 거기다가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운 좋게 아파트 청약이 됐었어요. 센트럴빌에. 근데 예. 이제 고민하다가 사실 지금 코로나이니까 그런 자리가 나오는 거지. 또 사실 그 맞은편에 쉐보레 자리를 갖다 작년 5월 달에도 사실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. 그랬는데 마침 앞에가 나와서 또 규모가 80평 정도 되니까 나름의 또 운영을 하다가 또 요즘 또 저는 무인화를 많이 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. 왜냐면 지금 제가 요번에 노동부 가서도 그 담당자 하시는 말씀 사람을 안 쓰면 여기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제가 이야. 근데 그 우리가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사업장을 맡기고 저는 밖에서 이제 제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플랜 꿈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좀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처음에 이런 게 딱 와버리니까 지금은 이러다가 자칫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날 수도 있겠다는 좀 위기감 그런 게 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지금 일은 뭐 여서 이렇게 되시는데 지금 계산대에서 계산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아닌 거죠 지금 이거는. 네. 예. 그래서 예.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. 저희도 지금 요번에 또 도와주시게 된 신문에는 뭐 계속 저희가 이제 뭐 기사들이 나는데 어려운 어르신들 돌아가실 뻔한 분 또 구해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저희들 이제 또 보람이잖아요. 네. 자기한테. 네. 그래서 사회자님 예, 저기 어떤 급하세요? 이제 한번 올라갈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전화. 그러셔요. 언제? 그러셔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사람이 제일.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처음 또 가졌던 직업이 그 수사관정 강사 자격을 따면서 그리고 실제로 또 2000년도 초반에 어떤 청주 가가지고 충북대 후문에 있는 무슨 경양시집인가 거기서 레이크라고 지금 기억나는데 아마 1월 1일이었던 것 같아요. 어린아이가 그 뭐 이제
뭐 호수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수지 같은 거였는데 가운데에서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거를 제가 뛰어들어가고 구한 적이 있었어요. 어. 그래서 부모님이나 뭐 그때 처가 쪽에 뭐 장모님도 그렇고 자네는 자네 식구가 없느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위험하게 막 그렇게 해서 욕도 먹는데 나름은 상당히 그 뿌듯하고 보람은 있더라고요.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글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는데 이건 보따리를 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를 갖다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서 예, 요새 그러니까, 마트에 그 사람 써가지고 네. 살려줬는데 직장 주고.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또 모 카페에다가 또 카페에 대한 폄하하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그런 뭐 어떤 이런 일련에 근데 그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계획적이었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를 몰랐던 거죠. 이런 거를 저희가 살면서 아니, 할 일이 사람마다 사기친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그게 또 이제 경찰서에다가 또 그 고소를 해놔가지고 제가 어. 또 가서 조사받고 결국은 무혐의로 또 판결이 났어요.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게 또 당제는 또 이게 좁다 보니까 매출은 완전히 또 예, 그렇게 되고 또 잔류로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또 같이 막 둘씩 가게를 무단으로 퇴사해버리면서 뭐 추석 명절 또 뭐 3월달에 한참 또 장사를 해서 다시 일으켜야 될 때 완전히 진짜 충격 그 자체였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상을 아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요. 근데 그렇죠. 그때 그런 일을 당하지 이건 도대체 뭘까 했는데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뭐든지 다 수면으로 올라와서 이제 알게 될 거다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너무 저희가 지금 가정이라든지 저희 지금 저희 뭐 사업 기반 자체가 완전히 진짜 바닥까지 다 내려오고 그 바람에 건물주 뭐 사장님이나 이분들한테 임대료도 제때 지불 못하고 전기세는 1월 달에 제가 1월 28일 허리 수술 받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허위 사실을 유포해버린 거예요. 부도가 났다고. 거래처에다가 물건 빼라고 딱 이렇게 해버리고. 근데 그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미 한 달 전에서부터 그렇게 말을 흘리고 있었더라고요. 아, 예. 그래서 한 거래처는 중간에 물건을 빼길래 무슨 이유인지 몰랐는데 그게 이미 그때부터 이게 시작됐던 거고 그분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그전에도 거래를 했지만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저를 신뢰를 못해서 중간에 물건을 빼셨던 거예요. 근데 다시 또 들어오셨었어요. 1월 말 즈음에. 다행히. 예, 근데 다른 거래처들은 관망만 하고 계셨던 거죠.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. 물건을 안 주고 이렇게 하다가. 그리고 저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거래처에 서운함도 있고 실제로 물건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뭐 막 재고 반품 막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되고 그래서 서산에 있는 뭐 또 뭐 협동조합에 가서 물건을 일주일에 막 2번,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떼다 날려고 또 저한테 중요한 것도 어머니이다 보니까 뭐 새벽에 5시에 또 밭에 가서 또 모시고 가고 같이 일 도와드리고 나서 그 생활이 계속 반복인 거예요. 근데 그냥 가게에 나와 있으면 답답하면서도 그래도 뭔가를 해야 일에 집중이 되고 근데 또 어머니한테도 욕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. 넌 너무 사람을 믿는다. 그리고 아이고 참. 아니, 우선은 사람 믿고서 같이 일하는 거지 뭐. 네, 그래서 일하다가 서로 의가 상할 수는 있어요. 네. 의가 상할 수 있으면은 사실 서운한 거 얘기해서 서로 푸는 게 우선이지. 그걸 갖다가 뭐 엿먹어가라는 식으로. 아유 진짜 이거 진짜 나쁜 거야. 진짜 나쁜 거야.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뭐 저보고 3호점을 낼 게 아니고 1호점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판단해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. 그 사람들은 시간의 문제였지 언젠가 그렇게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었는 건데 네가 허리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좀 더 빨리 왔던 거다. 그러니까 근데 참 그 허리 수술 받고 한 이틀, 3일 만에 병원에서 그냥 튀쳐나왔어요. 네, 원래 뭐 병원에 입원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면은 시술이니까 퇴원해서 뭐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. 대신 이제 통원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이제 했던 부분인데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요. 그 이후로 제대로 된 물리치료도 못 받고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병원에 구급팔걸 가가지고
물리치료 2번 받고 제가 편안하게 지금 어디 가서 누워갖고 이렇게 저기는 아니다 보니까요. 근데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나와서 그리고 거래처분들도 또 나름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냥 뭐 미수가 뭐 4,500 돼도 일단은 글쎄 이렇게 이제 뭐 사람을 보고 기다려 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또 나름 또 매대를 채워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힘을 내고 지금 가고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저 혼자만의 의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도 거의 지금 반년 동안 진짜 수십 번 여기서 멈추어버려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가족들까지 고생시키고 어머니까지 고생시켜야 드려야 되나 막 이런 제가 한 4월쯤? 4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저기 저 당진집 옆에 있는 거예요. 네. 거기를 한 2번 갔었어요. 네. 여지가 둘이 있는 걸 그때 본 것 같은데 한 번은 갔을 때 한 분 있었고 네. 한 번 갔을 때 둘이 있더라고요. 네. 너무나 엄청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일단 또 여직원을 2분을 채용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작년 10월 달에 근무를 하셨었는데 네. 아까 말씀드린 뭐 한부모 가정의 뭐 여직원 뭐 신랑 근데 또 신랑은 맞는데 그것도 참 제가 나중에 일을 하면서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본인들이 한 직장에서 다른 여자 직원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대전을 갔는데 근데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지금 둘이 살고 있어요. 근데 네. 전처가 바람 피워서 간 전 남편을 제 앞에서는 부부 행세를 하면서 저를 완전히 속인 거예요. 저는 또 그 사람을 또 점장을 또 맡겨놨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맡겨놓고 병원에 들어간 사이에 일이 물론 근데 그 전서부터 준비가 돼 있었더라고.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동안에 저한테 뭐 심지어는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가게 이런저런 거를 정리를 하는 걸 도와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아는 동생들이 천안에서 온다고 새벽에 근데 뭐 차가 오다가 전복이 돼가지고 오다가 차를 돌려서 갔대요. 그래서 저는 그걸 믿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다 거짓이었을 거다. 예. 그래서 예. 진짜 심지어 의형제까지 맺었었어요. 아이고 그렇게까지 믿었는데 뭐 전화 와서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뭐 죄송하다 이 늦게 전화 드려서 그러면서 뭐 배신은 없다 뭐 자기도 사람한테 너무 많이 속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형님이라고 믿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거죠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10월 1일 날 출근해서 제가 1월 30일 날 그만둬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한 거는 딱 2달 정도. 근데 그것도 어떤 플랜을 위해서 자기들이 움직였던 내용이고 앞에 한 달과 뒤에 한 달은 일을 더 하지 않았었어요. 근데 그게 저도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거래처 분들은 아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. 근데 그 정보를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고, 네, 안 했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뭘까? 여기는 참 유통이라는 데는 주인이 누가 바뀌는 상관없이 물건만 납품해서 이윤만 챙기면 되는 건가?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손님들도 오셔가지고 뭐 사장님 오래간만이시네. 사장님이 뭐 여기 이렇게 하세요?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 전에 했던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서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사장님이 바뀐 줄 알았다. 그 사람들이 사장인 줄 알았다. 심지어 어린 여직원도 이제 어떤 이제 그 마트 고객하고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. 뭐 강아지를 안고 들어오고 뭐 이런 거에서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항의를 했더니 하면서 당신이 사장이냐 그랬더니 어린 친구가 내가 사장이라고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했다. 그러니까 이 마트 동네 조그만 마트는 진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지도 너무 엉망이 됐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회복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. 한번 그렇게 데미지를 받고 다시 일어나는 거를 대부분 못 봤다. 다 거의 힘들어한다. 어저께는 아이스크림을 넣어주시러 오셨는데 그분이 중간에 한번 그만두고 빠져주셨어요 물건을. 근데 다시 또 올 초에 연락이 오셔갖고 물건 한번 다 넣어주셨어요.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.
와가지고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일은 안 하고 모여가지고 음료수 마시고 히덕거리고 있길래 아 여기 얼마 못 가겠구나 딱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. 근데 그걸 아. 말씀을 못 해주신 거예요. 근데 그 상황에 점장이라고 그 친구가 거길 공격을 한 거예요. 막 이렇게 뭐 이거저거 트집 잡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갔다가 그게 그 사람 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와서 이제 거래를 해보자. 심지어 이제 물품대에 대한 것 때문에 뭐 법원에다 해가지고 이제 소까지 저한테 넣으셨던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물르고 다시 거래를 재개를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에이,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분들 또 있으시니까 그렇죠. 견디는 거거든요 지금. 서로 믿게 되죠. 네. 근데 그 한 반년 그리고 이 과정에 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비용적으로 위축이 되게끔 다 이렇게 진짜 멀쩡한 정육 저울을 야채 저울로 둔갑을 시켜놓고 거기 수리 비용이 나가게끔 만들고 있던 집기가 없어졌는데 그거를 뭐 또 하나 필요해서 샀다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타업체를 바꾸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. 아, 예, 기존에 있던 장비가 원래 제가 작년에 샀던 게 있고 하나가 호점을 또 빼니까 하나가 더 필요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중고로 샀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업체로부터 제가 그 업체가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고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. 그랬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쓰던 그 라벨 프린터라는 장비가 없어졌길래 업체에다가 왜 가져갔냐 그랬더니 본인들 거라는 거예요. 두 대가 다. 무슨 얘기냐. 하나는 내 거였고 정상적으로 구매를 신품이었고 하나는 분명 중고로 샀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다 두 대가 빌려준 거라는 거예요. 렌탈 장비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, 이 사람은 처음에 올 때부터 저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라고 자신을 하고 그런 짓을 오면 와서부터도 바로 그냥 진행을 했다는 그거 것밖에. 안 드러나요? 그러니까요. 만약에 제가 또 병원에 누워 있는 상황 수술 받고 바로 하루 이틀 상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어린 아이를 보냈어요. 좀 껄렁껄렁 이런 애를. 근데 그래도 또 직원을 뽑아고 아르바이트를 뽑아도 왜 그런 사람들을 뽑는지 이해를 못하는 온몸에 뭐 물론 요즘은 또 개성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병실에 와서 저를 자극을 한 거예요. 그냥 거동도 못하고 누워 있는 사람 상태에서 9988에. 근데 저는 그것도 병원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조차도 환자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겠어요. 못 들어오시고 또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황기준 씨 어딨냐고 물어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. 통과를. 그래서 여기 앞에서 그 입구에서 누가 제지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으니까 체크하고 명부 기록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병원에 방문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저 기록해놓은 명부 있느냐 했더니 뭐 뭐죠? 그 개인 정보 이것 때문에 한 달 만에 폐기를 하게 좀 돼 있어서 그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4주 지나면 폐기. 예, 그래갖고 너무 저는 그때 좀 나이도 아들뻘 같은 애한테 인격적으로 누워서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병실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그렇잖아요. 요즘 어린아이들이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. 그럼요. 그렇죠. 예. 아유, 요새 19명이면요. 예, 예. 장난. 근데 또 그 친구가 또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자극을 하고 또 폄하를 하는 또 유언비어를 유포를 하고 실제로 저한테도 한번 걸려가지고 제가 2호점에서 경찰을 불렀었어요. 이게 계속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업무를 방해를 합니다 하고요. 근데 전혀 반성하거나 겁도 안 내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근데 지금 하여튼 좀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지금 아이고, 저 고생이 너무 심하셨네. 에휴. 그나마 더 나가지 않은 게 네. 그리고 우리 사장님 몸 안 상한 게 걔들 악감정 가지면은 왜 떼거지로 와가지고 네. 안동 피우고 막 그러잖아요. 저희 어머님도 사실 걱정을 그런 걸 하세요. 왜냐면은 애들이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. 또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염려를 막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또 아이들이 있다 보고 또 어머니 또 연로하시다 보니까 또 어떤 위해를 또 가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또 아무리 제가 뭐 군대 생활을 이렇게 좀 남들보다 좀 고생을 좀 하고 나왔어도 어디서 근무하셨어요? 예, 11여단
예. 11일간? 예, 담양에 와이가지 공짜? 어? 저기 그 11공수 특전대단. 11공수? 예. 제가 13공수에서 훈련하고 저기 저 13공수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 잠깐 좀 맡아고 하고 네. 좀 일단 동기들이 일단 뭐 여기저기 있으니까 아, 네. 저기 이제 동기 1,300명 되다 보니까 별의별 좀 따있죠.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견딜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군인 정신 하나로 여기까지 버텼었어요, 사실은. 예. 어머니가 걱정이네요. 예. 그래서 아버님도 너무 어떻게 보면 요즘 어르신들에 비해서 빨리 너무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머니도 그러지 않으실까 막 걱정이 되고요. 차라리 어머니가 계시기가 힘드시다면 물론 젊은 사람이 막 계신 건 낫겠지만 이제 노인분들도 일자리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예, 예. 근데 이제 그분들은 풀타임으로 8시간, 10시간이면 어려우니까 뭐 2번, 3번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제가 연세가 좀 그리고 점잖으시고 예, 제가 사실 뭐 뒤늦게 예. 처음에 사이버대를 고려 사이버대를 이제 그 들어갈 때 고민을 했었어요. 사회복지를 전공을 할까, 평생교육을 할까, 교육사로 할까.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제 교육 활동이 주다 보니까 그걸 먼저 하고 기회가 돼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자 했는데 어떻게 유행이 그 학점이 또 받쳐주고 해가지고 이제 사회복지를 복전공을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중앙대학교 대학원 그래서 그 노인 뭐 저기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경쟁이 세고 막 이렇게 안정에 있는 거요? 아니요 저기 서울 저쪽에 그 흑석동. 흑석동에 있는 예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저는 또 사회복 저기 뭐야 평생교육사 실습을 시청했었습니다. 아.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뭐 저기 청년 창업자 일단 뭐예 그런데 그 지금 그 가게에 왔던 친구들 예. 거기다가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하고 저는 청년 창업 지원 같은 경우 마트에서 일하는 부분에서 만약 본인이 관심 있으면은 가르쳐 주고 창업 지원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플랜을 쫙 가지고 있었거든요. 어르신들도 또 이렇게 좀 말씀하신 시니어 창업이라든지 제가 실질적으로는 여기 한소리 사회복지관 예. 백화에 저 백화 노인 목표관 이렇게 개관할 때 제가 가서 또 오픈 할 때 행사 뭐 지원해드렸고 또 목공예 프로그램 들어가서 노인 사회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목선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만의 특화된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. 그걸로 해서 한뭐 4, 5개월 정도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. 그 얘기 하셨어요. 예, 올해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었으면은 당연히 지금 그 어떤 대시를 해주신다면 장비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그게 좋거든요. 그걸로 또 제가 시에서 하는 어떤 축제 같은 때 나와서 복지관에서도 했었습니다. 이제. 예. 그 장애우들 구직박람회 때 그 수제펜을 만드는 거를 가지고 옆에서 그 본인이 만든 거를 가지고 이력서를 작성을 하는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딱 이렇게 교육 이렇게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해가지고 하는 것도 같이 해보고 저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장님 그때 그랬잖아요. 네. 하시는 데 한번 보고 싶다고 네. 장비가 됐든 작업하는 됐든 공방이 됐든 예. 근데 보고 싶다고 한 얘기가 저도 그거였어요. 예.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예. 가능한지 예.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예. 맞는지 보는데 아니 지금 뭐 저희도 식당 하다가 또 썼잖아요. 중단이에요 지금. 네.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미 여러 잡는 건데 하여튼 요거 지나서 요거 어느 정도 예. 백신도 거의 다 맞았으니까 예. 우리가 그래요. 아이씨, 올해는 들렀다 텄다고 치고 내년부터라도 좀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신선한 걸 생각해보자 예.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건 우리 사장님이 일단 좀 힘드시지만 네. 중심 잘 잡으시고 네. 우리 그렇잖아요. 길게 보면은 힘든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예. 있고 그런데 그 시기에는 진짜 힘들어요. 네. 진짜 힘들죠.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길게 보면 그러잖아요. 이 또한 지나가리라. 네. 근전부터 반은 체념을 하는 거지만 네. 그 시간이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예. 근데 저도 지금 어르신들 경량중진술도 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그래서 아이고 난 8월은 텄다라고 본다. 그래서 그러셨구나. 일이 좀 많으셨네. 이제 목공에 관련돼서는
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가구 제작, 납품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공방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다가 이제 또 우드터닝이라는 장르를 갖다 우연치 않게 접하면서 또 그때도 필요에 의해서 그 목전반이라는 거를 예. 이제 이제 접근을 했던 거거든요.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는 장르이고 저것도 그렇잖아요. 그 도마. 빵도마에 칸토마가 예. 사실 이제 뭐 그 요즘 많이 그 우드 슬랩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요. 뭐 그런 교육 과정도 사실 여기 롯데 그 마트 예. 거기에 뭐 교육생 뭐 학습관 뭐 거기서도 제안이 오셔가지고 예.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넣어보고 했었어요. 저는 사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직접 또 찾아가서 교육 프로그램 제안을 하고 또 가서 봤는데 상황이 뭐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다시 또 거기에 어울리는 교육 프로그램 다시 만들어서 또 제안을 드려서 또 진행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뭐 기본적인 어떤 목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그 목손반에 관련된 부분은 특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거기에 어울리는 환경과 어떤 여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한번 제가 공방을 진짜 가봐야 돼요. 네. 가서 눈으로 봐야 거기서 네.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가 그 그림이 그려지니까 예, 예. 이제 안 가보고 나서는 네. 좀 말씀드리기가 또 네, 예, 그리고 사람이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예. 네, 예. 뜬금없이 얘기하는 건 다른 예. 거예요. 하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 다들 처음에 보시면 그러세요. 그게 가능할까? 근데 제가 뭐 코엑스나 킨텍스, 세텍이나 뭐 저기 인천에 있는 뭐저 송도 이렇게 컨벤시아 같은 데서도 처음에는 뭐 목표만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 맨투맨 교육 체험을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막 20명 뭐 더 많은 인원. 제가 전시회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. 거의 마지막 이제 그 전시회 끝날 때 그 담당자들이나 관계 대청분들한테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. 그리고 또 체험객들한테도 제가 저의 포부와 꿈은 나중에 뭐 코엑스 뭐 이런 전시장에 뭐 절반 아니 전체를 다 우드터닝으로 축제를 하고 하는 게 제 꿈입니다. 이런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도 연락이 왔었는데 뭐 저 외에도 이런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 마인드의 차이가 있고 뭐 제 입으로 얘기하는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. 그럼요. 예, 그래서 저는 또 그걸 즐겨 하고 예, 그래서 제가 그 아는 선배가 그 내수라고 이제 식당 공부를 하잖아요. 예, 예. 예, 수고했습니다. 내선 전화가 잘 안 오는데 네. 바쁘신데 저 그러면 일어나겠습니다. 그러면 네. 제가 한번 예. 한번 찾아뵐게요. 아 예. 예. 아이고 참. 이거 어려운데 또 저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. 힘 좀 내시고요. 예? 서인 선생, 이거 사장님 가신다고. 서인 선생, 통화 중이에요. 네, 들어가겠습니다. 예, 이제 제가 뵐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소리 팀장인 게 얼마나 있게. 네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어떻게 또 가지고 오셨네요. 몸은 좀 어떠세요? 몸이 많이 가벼우겠어요. 둘째는요? 진호 가게 많이 잘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 많이 성장했어요. 근데 아니면 왜냐면 마트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제가 가끔 막 버럭할 때도 있고 하긴 한데 근데 오히려 글쎄 이제 실질적인 거는 생활이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본인이 직접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거라 그래서 가끔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좀 마음 아플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저희 역시 그랬지만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회초리 맞고 이런 소리 들을 때는 네. 막 그때 왜 그랬나 했는데 지금 막상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. 사모님은 잘 계시죠? 좀 사연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사연 작년 11월 달에 이혼했어요. 당신은 안 계세요? 네, 지금 청주에 있어요. 아, 네. 진호랑. 네, 진호하고 준호. 아. 네, 이제 준호는 지금 배재대학교 그래서 음. 여기 뭐야 그 사회복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
입학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학기 지금 면대면 못하고. 나중에 실습하게 되면 아. 저희 기관에서 실습생 뽑거든요. 아, 나중에 예. 네, 저 알겠습니다. 계속 있을 거니까 연락 주시고 네, 네, 나중에 네. 진호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예, 마트 지금 있어요 그러면? 2호점에 있어요. 2호점이면 어디 있어요? 이한 아파트 앞에. 이한 아파트 앞에? 예, 예. 할머니하고. 아 나중에 한번 먹어보러 가야 되겠어요. 네, 그리고 저번에 연락 주신 거 제가 지금 제 주변 상황이 좀 복잡해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네네. 그 전처럼 백화 노인복지원에서 했던 것들 만약에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아 네네. 지금은 제가 장비를 갖다 저기 밭에 그냥 창고에다가 그냥 막 넣어놔서 올해는 선생님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네, 사실 너무- 충전이 좀 필요하고 네네네.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네, 그럼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네, 선생님 안녕히 네. 가세요. 네.